저는 사실은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수출하나 했더니 먹는 걸 수출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돼지털 가지고 저 구두솔도 만들어 수출하고. 돼지털? 돼지가 털이 있어요? 돼지털 멧돼지도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네, 한국의 혼을 찾아서 또 한국의 맥을 찾아서 한국 산업의 시작을 찾아서 그리고 한국의 지금을 알기 위한 토대의 시간, 홍익희의 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홍익희의 무역사를 이끌어 주실 홍익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참 정말 잿더미 가운데서 지금 저는 몸에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재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냥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 그것을 자본금 삼아 이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단계까지 저희가 배웠는데요. 자, 진짜 돈 좀 받고 그다음 원조 물자 받아서 그걸 또 팔아가지고 마련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당시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 어렵다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이제 수치로 좀 얘기하면 전쟁이 끝나서 1953년에 우리 1인당 GDP가 한 67달러였어요. 그리고 67달러. 8년이 지난 1961년에조차도 1인당 GDP가 한 82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네, 10년 지나서도 뭐 그 50%도 당시 안 늘었네. 네. 그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소득이 17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그마저도 이게 미국 원조 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전쟁이 끝나서 수출은 해야겠는데 외국에 갖다 팔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지, 잿더미였네. 땅속을 파서 팔 수 있는 걸 찾은 게 중석하고 철강석입니다. 특히 중석이에요. 그러니까 중석은 사실은 이게 무거운 돌이라고 그래서 그 텅스텐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텅스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뜻이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이야. 텅스텐이나 중석이나 이제 마찬가지 뜻인데, 예. 이게 1950년대 우리 수출의 70% 정도가 중석입니다. 거의 다였네. 네. 그 중석의 성질은 이거를 철강에다 좀 한 5% 정도 섞으면은 아주 굉장히 단단해져요. 단단한 강철이 되기 때문에 대포 포신 만들고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중석하고 철강석은 미국으로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30%는 바닷속을 헤쳐서 이 김하고 미역하고 오징어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일본에 파는 거예요. 그게 다야.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좀 팠네요. 바닥을 팠어. 바다를 파고 바닥을 파고. 그러니까는 60년대로 넘어가도 우리 수출의 총합이 5천만 달러를 넘지 못했어요. 62년에 우리가 이제 수출 금액이 5천만 달러였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런 수출뿐이 없다고 그래서 수출 입국의 기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60년대. 그 해에 코트라가 설립이 돼요. 1962년에. 62년에.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그때 설립이 되고, 네. 이제 전 세계에 무역관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63년에 비로소 농산물 수출이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출한 거는 사실은 시골 아낙네들이 기른 누에꽃으로부터 생산해낸 그 생사, 즉 실크를 만드는 실을 그때서부터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수출하나 했더니 먹는 걸 수출한 건 아니고 생사를 수출했군요. 네. 그러니까 50년대에
그나마 우리가 수출을 시작했던 그 중석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양반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쪽에 이제 올인을 해요. 예. 그러면서 1964년에 그 박태준을 대한중석 사장으로 보내. 대한중석. 예, 그러니까 바로 통스텐 여기 사장으로 보내서 박태준 그러면 한국 역사의 산증인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태준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테니까 네. 임자는 철강 산업을 한번 키워봐. 한국에 키워봐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박태준 씨가 그 후에 그 포항제철을 만들게 그렇죠. 됩니다. 포항제철을.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그러니까 대한중석으로부터 그 탄생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고 박태준 회장이 사실 한국 산업에 상당히 주춧돌 역할을 했네요. 맞아요. 그 포항제철 그 공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그것도 드라마틱한데 그 중석부터 시작을 했군요, 그분이. 맞아요. 예. 사실 경부 고속도로도 처음에 깔 적에는 그 반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그 고속도로 상에 막 그 엎드려 가지고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수출입구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석은 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공구 기업이 우리 대한중석 민영화 할 때 이걸 사들입니다. 예, 이거 IMF 때였죠, 그때가? 네. 그 1998년입니다. 예, 199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공구 기업을 워렌 버핏이 사요.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한 2번 정도 와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대구택으로 바꿔. 대구택. 네, 기억납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막 하면서 인수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50년대에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이 텅스텐인데 그 텅스텐이 지금은 그 워렌 버핏의 기업으로 돼 있다는 점이 특이한 거고. 네,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 중석이 많이 나나요? 중석이 사실은 중국에서도 많이 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무역이 없었으니까. 서로 이제 적대국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중석을 많이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상동. 상동. 네. 그거 굉장히 유명해요. 상동. 단일 광산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로 중석에 쓰이는 게 아까 그 포신 같은 데도 쓰여지고 또 쇠를 더. 그다음에 그 전구에 텅스텐으로 쓰여져. 필라멘트. 예, 필라멘트. 그게 텅스턴으로 만드는 거군요. 녹는점이 높으니까 오래 쓸 수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 다음에 무거운 금속이거든. 중석이라는 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그 공구들. 네. 그러니까는 강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기로도 쓰이고 그 공구 만들 때도 쓰이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네. 아령 만들면 작게 해서 아주 무겁게 쓰겠네. 네. 예. 하여튼 50년대 우리 수출에 시동을 건 거는 이 중석과 그 다음에 그 김, 오징어. 그런데 이 김도 지금은 굉장히 그 세계인의 식품으로 발돋움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소량으로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은 우리나라 농산품 중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정확한 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몇 년 전에 3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지금은 하면서 꽤 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게 그 간식이나 이런 걸로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크게 유행하고 있는. 사실 김이 저도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구워 먹고 소금 뿌려 먹었는데 요즘에는 안 구워서 그냥 간장 찍어 먹거든요. 그 뒷맛이 안 구운 김을 딱 넘기면 눈을 감으면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냄새가
바다향이 있고 한국 김 맛있죠. 맞아요. 네, 네. 하여튼 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는 효자 상품이에요. 효자 상품.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땅에서 캐고 바다에서 캐고 해가지고 중석을 캐고 그다음 미역은 안 캤나? 김과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은 요즘에 아주 세계적인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하고 영양식이기도 하고 좋은 데가 너무 많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 정책이 이제는 뭐 땅속만 파고 바다만 두셔서 할 게 아니라 네. 육지에서도 뭔가 키워가지고 수출하자 해서 이제 농업 쪽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1번 타자가 그 생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농민 특히 아낙네들이 틈만 나면은 그 농 근처에다가 그 뽕나무를 심고 그 뽕잎을 따다가 그 집에서 그 누에꼬치를 키우면서 주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번데기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번데기가 많았구나. 물레를 정말 숱하게 번데기 먹었습니다. 그 종이 돌돌 마른 거에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리고 네. 그때 사실은 수출 산업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수입 대체 산업이에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밀가루를 만들려면 이제 제분 공장도 있어야 되고 설탕 수입해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설탕 공장도 지어야 되고 바깥에서 천 사다가 옷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방직 공장도 지어야 되고 네. 그래서 1950년대는 그러한 그 제분, 제과, 방직 산업들이 크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거는 수출 산업은 아니지만 수입 대체를 하기 때문에 수출 산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수입 물량을 줄이고 이제 수출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 다 몸으로 뛰었네요. 진짜 그 당시에는 뭐 기술이고 이게 없고 그냥 땅 파대고 뭐 바닷가에서 김 걷어 올리고 오징어 걷어 이건 100% 노동이고 또 생산.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컸냐면 우리나라 스스로는 그 해야 될 자원이 별로 없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발전한 게 아낙네들 여자들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오줌. 맞아요. 예비군 훈련장 가서 이제 오줌 넣는 거 오줌 받아서 그거를 그 제약회사의 그 재료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팔고 하다 안 되니까 뭐 다람쥐도 잡아서 수출하고 그다음에 돼지털 가지고 저 구두솔도 만들어 수출하고 돼지가 털이 있어요? 돼지털 멧돼지도 아닌데? 털이 있대. 하여튼 돼지털로 뭐 만들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사실은 힌트를 어디서 잡아냈냐면 우리 기업가들이 홍콩 가서 보니까 홍콩에 또 그 보세 가공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수입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팔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와서 그거를 그 대통령한테 또 그 얘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 거는 보세 가공이나 조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예를 들어서 보세 무역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같은 데에서 실을 가져다가 이거를 직물로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봉제를 해서 와이셔츠나 옷을 만들어서 이걸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라디오 부품들 들여다가 조립해서 라디오 만들어서 팔고, 뭐 TV 부품 들여다가 조립해서 TV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재산은 인력이야. 그러니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공산업하고 조립산업 쪽으로 그다음에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땅에서 캐가지고 그냥 가져가 그냥 인력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땅 파고 바다 파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 요게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남의 부속이나 남의 물건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파는 맞아요. 단계로 예. 이제 넘어간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는 맞아요. 그런 과정인가요? 고사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제 중석을 아까 팔아가지고 그 중석 판 돈으로 그 포항제철 돈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원조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또 중석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떤 중석을 팔아서 이제 달러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 정치권에서 그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독을 들이는 그렇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군침이 나중에, 돌겠지. 예, 중석불 사건 터지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참 그래도 뭔가 잡혔습니다. 김이라도 잡혔어, 실이라도 잡혔고 지금 중석도 잡혔고 머리카락이고 머리 이제 뭐가 잡혔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의 준 돈 가지고 그거 밀가루 받아갖고 안에서 그걸 돈으로 만드는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서 일단 어쨌든 땅을 파서 쇠를 캐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건져서 김을 만들고 그리고 누에에 뽕을 매겨서 그 실을 모으고 하는 그 노동 집약적인 이 산업으로 오직 노동으로만 우리 산업이 시작되는 이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빨리 왔는지에 대한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홍익희의 무역사 함께 해주시는 홍익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각도기 TV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